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주제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과 성장을 위한 정책 그리고 민간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정유신 교수님께서 무대 위로 자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세션 발표자십니다. 정유신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또 앞에서는 지금 또 가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바쁜데 사실 요새 이게 주제가 좀 핫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페이지 안 넘기고 그냥 말로도 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여기 상당히 관심도 많이 계시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괜찮죠? 저 뒤에도 괜찮아요? 사실은 오늘 두 분 우리 민병도 의원님하고 또 안도걸 의원님 오셔가지고 가장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 디지털 자산 이게 좀 그 법상 그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저희도 2017년에 이게 좀 조치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쪽이 판단을 잘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 보면 뭐 미국은 별로 안 해요. 디지털 자산에 관한 그런 법이 없어요. 유럽만 미카법이 있어요. 통합법이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보니까 유럽은 대륙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어떤 그 인프라 제도 틀 내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제도 틀에 이게 어떤 게 맞나, 그다음에 누가 관리 감독해야 하나, 이거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다 끼워 넣어요. 미국은 영미법은 관습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그 틀에서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은행 중심으로 쭉 갔어요. 미국은 상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나갔어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은행법은 1863년 나옵니다. 상당히 옛날이죠. 그리고 증권법이 나오고, 은행법은 그때 나오고, 그다음에 1913년에 페더럴 리저브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33년에 그 FIDC 예금보험사법이 나와요. 그리고 33 같은 해에 증권법이 나옵니다. 시크릿 액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커머더티 액트, 상품 액트가 36년 나와요. 1936년에 미국은. 그런데 유럽은 쭉 은행 중심 가다가 증권거래법이 나온, 통합법이 나온 게 프랑스가 1967년이고 독일은 1994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나 금융상품이 뭘까? 금융이라는 게 사실 금융상품이랑 깜짝이 입고 돌아다니는 건데, 원래 그냥 화폐가 나왔을 때 그게 화폐가 계속 바뀐 거잖아요. 야, 좀 위험이 있더라도 좀 이익을 더 낼 수 없어? 투자 수익이 있을 수 없어? 이래가 계속 바뀌어 나간 것들이 M0에서 M1, M2, M3, M5 간 거예요. 지금 정유신식 정의인데 뭐 경제학 교과서는 없어요.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M0가 화폐예요, 그죠? M1, M2가 은행 상품이에요. M3가 자본 상품이에요. 증권 상품이에요. M4가 자본의 확장이에요. 그게 파생 상품이에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M5는 전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데, 미국법, 영미법에서는 이때까지 쭉 해갖고 그래? 파생상품 나올 때도 야, 원래 오리지널 언더라잉 에셋 기초사진이 있는데 그게 기초상품 증권 쪽에서 나왔으면 증권에다 파생상품 붙이고, 만약에 커머더티 있었으면 커머더티 상품은 파생상품은 커머더티에다 붙여.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SC가 아니고. 근데 유럽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상품은 다 그냥 산업하고 무역 쪽에서 해. 그리고 파생상품이 나왔냐? 그럼 파생상품 나온 거는 가격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 증권 쪽에서 붙여보자. 그래갖고 파생상품들은 증권 자본시장법에다 붙여놨어요, 유럽 쪽은. 근데 디지털 자산이 나온 거예요. 유럽의 발상은 뭐냐면, 새로운 게 나오면은 미국처럼 이렇게 새로운 거 한 게 아니고, 법이 금융하고 비금융은 실물로 본 거야. 비금융은 실물 자산으로 본 거예요. 근데 디지털 자산이 나왔는데 이것이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이 없는 거야. 실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거기서 파생이 나와서 이건 뭐야? 그래가지고 대륙법 체계에 있는 쪽에서 공부한 법학자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 당국은 이거 사기 아니야? 그냥 처음부터 이건 뭐지? 없는 거야, 법 체계. 디지털 자산이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신산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하니까, 야, 표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다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프로치를 수동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절대로 쫓아갈지는 몰라도 선도국은 못 된다. 그럼 왜 그럴까? 첫째는 법체계 문제예요.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막 얘기할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뭐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려면 우리 증권시장 용어로는 발행시장에서 발행이 돼야 돼요. 자금 조달해서 그걸로 사람도 고용을 하고 공장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생산활동을 해서 성장률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밸류에이션 아비트러지 해갖고 머니 게임이야. 지금 사실상 그런 거죠. 지금까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 그리고 리더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그거는 성장률에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고 비싼 사람은 파는 그런 머니 게임이잖아.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한단 말이지. 알았어 그냥 그러면 만들어 갖고 그냥 좀 보온 좀 해줄게. 뭐 계속 또 뭐 그러냐? 미국이 만들었냐?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뭐 할게. 이래 갖고는 날 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날 샌다고 생각해요. 법 체계가 대륙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딴 데서도 얘기 드렸지만 중세가 끝나고 근세가 될 때 로마가 옆에 있는 큰 도시들이 제노바, 베네치아가 막 도시국가로 성장을 하고 스페인이 그 다음에 무적함 대로서 성장을 하고 네덜란드가 뜨고 우리는 네덜란드가 조그만 것까지 알지만 그때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는 건너뛰고 그때까지만 해도 야만족이었던 야만족입니다. 영국이 순식간에 산업혁명을 한 다음에 전부 정세를 정복해버렸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면 프랑스, 독일은 대륙법 체계예요. 기술과 혁명이 일어날 때는 대륙법은 X. 그러면 앞으로 지금 시점이 앞으로 향후 3, 40년 계속 기술혁명이 일어나. 저는 very confident. 무조건 3, 40년은 기술혁명이 그거 쫓아가지 못하면 식민지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식민지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라 이거죠. 식민지예요. 뭐가 안정이고 뭐가 불안이에요. 식민지가 되는 게 가장 불안한 거지. 절대절명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무슨 그리고 이미 패스트 팔로우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중앙일보 홍 회장이랑 뭐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똑똑한 다 있지 소용없어. 아니 메모리 비메모리 갈 때 못 쫓아갔고 AI가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는데 전혀 못 쫓아갔잖아요. 패스트 팔로우 시대가 아니에요. 기술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법 체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륙법 체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헌법 개정하면 그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대륙법인데 정말 우리가 기술적인 과학 입구를 해야 돼, 기술 입구를 해야 되니까 해석이라도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걸 반드시 넣어야 된다. 우리 민효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미래가 없어. 젊은이들이. 진짜 저는 거의 확신해요. 아니 그때 정치 당국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황당하게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법 체계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예요. 이건 좀 생각해 볼 이슈가 있는 건데 그러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사실은 자금 조달자와 자금 투자자가 있었고 만나니까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라이머리잖아. 중요한 거예요. 세컨더리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돕는 거지만 그냥 밸류에이션 아비트러지 다 투자자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세컨더리 마켓만 있어갖고는 절대 성장에 도움이 안 돼. 프라이머리 마켓 있어야 돼. 그러면 ICO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민병무 의원님이 그 안에도 지금 ICO를 넣긴 넣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ICO는 바로는 안 된다. 왜요? 은행이라는 게 아테네 BC 500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2500년을 해먹었는데 주식회사라는 제도도 엄청난 제도거든요. 그게 동인도 1601년도에 영국 네덜란드가 만들면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600년 이상을 헤쳐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상상력과 모든 인센티브를 다 줘갖고 노예를 해방하고 한 거예요. 주식회사 제도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제도거든요. 이걸 갑자기 지금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 토큰 이카노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쉽지 않다. 쉐어, 에퀴티 대신 코인을 발행해갖고 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가는 과정이 있다. 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아까 리리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RWA입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토큰 증권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 M0부터 쭉 성장해가는 과정, M3가 자본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자본상품, M4가 확장된 파생상품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은행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리만 사태도 난 거예요. 저는 거의 확신. 근데 그때까지 자본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은 뭐였냐면 유동성이 없는 실물 자산들을 갖다가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를 시켜갖고 유동성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장이 되고 미국 자본시장이 그때부터 엄청나게 커지고 에리사법이 만들어지고 마코비치가 기여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그냥 용어는 막 쓰고 있잖아요. 시큐리타이제이션 대신 지금 뭐가 나타났어요? 토커나이제이션. 그러니까 토커나이제이션이 그냥 그래 토큰하라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대비예요. 시큐리타이제이션과 토커나이제이션. 시큐리타이제이션은 이때까지 기존 시스템, 은행카 시스템, 시통,
그 시스템에서 한 거고, 토커나이제이션 온체인상에서 블록체인 전혀 다른 인프라에서 일어나는데 어디가 가성비가 좋으냐? 온체인이 좋죠. 당연히 여긴 범용적인 그 위법률을 방지하니까 거기에 절차가 필요 없고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가성비가 좋으니까 점점 더 이쪽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쪽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똑같이 지금 레리핑크가 지금 블락넥 레리핑크가 얘기하잖아요. RW장 엄청 커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때까지 유동화 시큐리타이제이션에서 유동화를 해갖고 키운 것이 이제 온체인상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 채권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전통적인 주식, 채권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걸 시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ICO와 토큰 이코노미로 바로 갈 수는 없더라도 주식이 워낙 강력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제도가, 그리고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으로 어떤 일이 날까? 온체인상에서 RWA를 토큰화이제이션 통해서 유동화시켜서 자금 조달을 한다. 그래서 발행 시장의 중간 단계로서 그게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거 그냥 니들끼리 밸류에이션 아비트리에서 그냥 다 그냥 머니 게임 하는 거잖아가 아니라 드디어 그 과정 속에서 온체인사에서 가성비 좋은 펀딩을 하는 거다. RW 통해서 우전에 물론 토큰 증권도 거기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장도 이루고 고용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 그러면서 보면 야 이렇게 경험도 축적되고 마켓 프랙티스 만들어지면 야 이제는 이거 이용해가지고 야 일부는 토큰 발행해갖고 회사 형태, 주식회사 형태는 좀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발상이 나올 거냐? Definitely 거의 확실하게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하니까 야 해줘야 된다가 아니라 표밭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신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가서 이 정말 완전히 혁명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의 체인지가 일어날 때 거기가 먼저 뛰어들어갖고 우리가 리드하고 간다. 금융은 영원히 우리가 낙후된 국가였는데 이번 참에 완전히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간다. 아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힘을 가지려면 백업이 돼야 된다. 하나는 법적으로 유연한 법을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해석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셋이 있으면 가능하냐? 가능하다. 한국 사람 똑똑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안 돌아가면 욕 먹으니까.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글로벌리 24시간 360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미 뭐 로빈 후드가 그리고 뭐 크라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주식 갖다가 토큰화해서 유럽에 뿌리고 이미 실시간으로 돌아가요. 그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이 다른데 미국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I가 더욱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매일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이것의 그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AI가 더욱 더 빠른 속도로 운용 시장을 잠식해 올 거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미 AI가 엄청나게 블록체인하고 지금 결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게 환경이 이거는 지금 온체인상에서 이제 RW가 가는 거고 다른 형태는 뭐냐면 이렇게 토큰 증권처럼 기존의 시스템, 버티컬 시스템하고 이제 호라이나 시스템이 붙는 거예요. 이게 토큰 증권이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미 났잖아요. 그러니까 레리핑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갖고 지금 증권에서 가상자산, 가상자산 증권 다 그죠? 가상자산 돈이 지금 증권시장으로 전통 가는 거는 ETF고 현물 ETF, 가상자산. 그 다음에 지금 비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증권 쪽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상호 융합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민현님 막 열심히 해주셨고 지금 빨리 가도 2027년에 가서 스테이블 코인을 아마 발행사가 대충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칼럼을 저번에 썼는데 이미 홍콩, 싱가포르, 일본은 다 이미 다 법제 다 끝났고 이미 다 발행을 적어도 한두 달 내에 끝나요. 홍콩도 지금 내년 초에 나올 거고 이미 징중하고 스탠다드 차트도 다 테스트 배드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에서 가는데 제가 이제 뭐 법 체계가 뭐 막 얘기하는데 내가 법 체계를 계속 생각해 본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 똑똑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대륙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여론과 뭐를 설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선도 못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미카는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카는 대륙법은 저렇게 돼서 별도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얘는 그냥 없잖아요. 디지털이라는 게 없으니까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ECB에서 특별하게 이제 영단을 해서 했는데 여전히 사실은 대륙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나가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뭐 디지털 자산에 관한 통합법은 없고 뭐 비트코인 그 전략적으로 하는 그런 법하고 그죠? 그다음에 피트 21이 이제 이게 세큐리티 오브 네이처 오브 세큐리티 증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지. 야 SEC가 할 거야 아니면은 커먼드 시카고가 할 거야 이거 하는 건데 이번에 아킨스가 이제 SEC 그 헤드가 얘기했죠. 트럼프가 백악관 레포트 법 만든 다음에 막 레포트 막 내가 푸시를 하니까 아킨스가 야 다 상품이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 두 개가 디지털 자산 관련된 거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디지털 자산 거래하려고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코인을 갖다 거래하려고 만들었다가 지금은 시간 됐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미치겠다. 그래도 중요한 얘기는 할게요. 지금은 이제 이게 디지털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그건 디지털 원화예요. 그러니까 자꾸 코인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법은 그런 틀에서 미국은 아예 이런 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야 이게 증권이 아니냐 이런 정도 하고 그냥 전략적 비축자산법하고 그다음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있는 건데 한국은 지금 만들어 주셨고 스테이블코인 이걸 별도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여간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두 개가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은 다 상호 운용성이 중요해서 네트워크끼리 연결이 되지 않으면 확장성이 없고 경쟁력을 못 가져요.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야지 이게 빨라지고 경쟁력 갖게 되니까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뭐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도 아시겠지만 다 영미법계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빠른 거예요. 다 금융 허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갖고 앞으로 무좀 해먹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 교수님들 뭐 김현장 뭐 이런데 그거 바꿔도 돈 수익 모델이 굉장히 많을 텐데 바꾸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 토큰 주권은 이 버티컬과 호라이즌탈 만날 때 굉장히 어려운데 마켓 프랙티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실험장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면은 그걸 통해 갖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적응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잘하면 그다음에 RW도 잘 갈 수 있고 디지털 쪽 이런 쪽이 잘 갈 수 있으니까 좀 유연하게 만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요거는 아이고 이게 앞으로 가는 게 어디냐? 요건 다 우리 민병도 의원님 다 만들어 요약한 거.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정권이 바뀌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갖다 바꿀 거냐? 아니에요. 이건 초당적이에요. 그래갖고 트럼프가 어머니짓 하고 있어도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두 가지인데 CBDC를 하게 되면 CBDC끼리 그냥 결제해버리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이때까지 헤쳐먹었던 두 개의 양축이 있어요. 달러의 항상적 수요를 갖다가 항상 유지할 수 있던 건 원유를 갖다 달러로 하게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때 딱 닉슨 독트린 금태환 정지 총괄시험 날라가서 그렇게 했고 키신저는 가서 그 다음에는 스위프트라는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전부 중간에 통해서 스위프트 통해서 가게 했거든요. 국제 결제력 없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항상 달러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자 따먹고 수수료 따먹고 그게 비자 마스터가 이거 통해서 가는 동안 다 따먹고 4% 그죠? 그런 상태로 갔는데 왜 그럼 미국이 그걸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손상이 크게 스위프트의 손상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고 했는가 쥐었는가? CBDC 때문에 그래요. CBDC끼리 해버리면은 어차피 중간에 거치지 않거든. 그러면 미국 달러 패권은 반절이 작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랑 미국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새로운 거 갖다 줘야 되는데 CBDC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되자마자 행정명령에서 CBDC 금지 딱 했고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글로벌리 스테이블 코인의 98% 99%가 다 달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디지털 달러로서 스테이블 코인 이걸 쓰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자 그러니까 야 그러면 비트코인도 좀 우리가 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디지털 자산 생태계도 좀 띄워줘야 되냐? 그래서 디지털 자산 이거 메카를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의 결정적 사건은 또 나중에 역사가들이 쓸 거예요. 사가가 쓸 거예요. 저는 이제 금융의 역사에서 나중에 비금융이 영향을 줬다라고 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수입돼서 추출하면은 러시아가 손 들고 막 국민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푸틴이 그냥 아유 알았어 하야 안 하고 내가 저 타협하러 나갈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갔죠. 어려웠지만 뭐예요? 지갑 은행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만 갖고도
송금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이 블록체인 시스템 때문에 러시아가 산 거고 지금까지 저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보고서 이건 현실이다. 바꿀 수 없다. 디지털라이제이션 계속 가는 한. 그래서 재작년 3월 달에 바이든 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야 페드야 너 연구 좀 해봐. CBDC도 연구하고 비트코인 좀 연구해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건 점잖으니까 그렇게 했고 트럼프는 점잖지 않잖아요. 야 금지야. 그래서 나중에 사가들이 쓸 거예요.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가 통째로 바뀌어가는 결정적 계기는 금융이 아니었고 비금융이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등장이다. 이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죠?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지. 그러면 비금융의 수출 가격 경쟁력도 바뀌는데. 왜냐? 우리 국경간 결제할 때 우리 비자 마스터 쓰면 4%예요. 브랜드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하고 그다음 환전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환전을 갖다 2, 3일 걸리잖아요. 송금할 때. 그럼 내가 물건 수출했어. 근데 그거 저쪽에서 받으려면 이틀 걸려. 그럼 야 환이 바뀌면 어떻게 해? 내가 환 해지해야 되잖아요. 코스트. 온체인에서 하면 환 해지 필요 없어요. 실시간이니까. 특히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뭐 사용처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소벤처기업들 수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저기 하면 굉장히 타격이 큰데 온체인에서 그냥 하면은 그 수수가 깎아주면 조금만씩 다 팔 수가 있는데 무조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빨리 발행하고 그쪽으로 활용해야죠. 환경 기술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우리는 항상 옛날 환경에 그대로 있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거나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다 망하진 않지만 늦어요. 늦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틀이 바뀔 때는 꼼꼼하게 챙기긴 챙기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죄송한데 이건 좀 얘기해야 되겠어. 이게 이제 CBDC 달러 수요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부채 부담이 워낙 컸잖아요. 그죠? 작년도에 그 이자 부담이 국방비 초과했잖아요. 그죠? 85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뇌부는 난리가 났지. 사실 말은 안 하지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고 막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니까 겁나잖아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빨리 좀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은 뭐 그 효과가 있겠냐? 당연히 있어요. 우리 간편 결제 시스템은 굉장히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막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근데 이제 내국인 나가서 뭐 물건 저기 하거나 그 비자 마스터 돈 다 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직구하거나 그다음에 외국인이 와서 관광할 때 아까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럼 우리가 이거 갖다가 그냥 온체인상에서 뭐 여기 뭐 핀텍 업체도 다 있는데 금융회사도 해도 좋고요. 그냥 그거 원화 스테이블로 바꿔주면 다 편하고 다 이익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거기서 이제 시장 갖다 먹을 수 있고 K컬처뿐만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중소 벤처 기업들이 수출하는데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저는 자영업자 살리기도 수출이 있다고 생각해요. 패키징에서 왜 한국판 맥도날드나 햄버거는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건 또 다른 주제 때 한번 얘기하고 싶고요. 굉장히 그거 그 용도가 다양하다, 많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디지털하고 IT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쪽이 발달된데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빨리 하면 아주 나갈 수 있어요. 정치권 서양 애들은 손가락에 굵어갖고 이거 잘 안 돼요. 우리는 걔네들 이거 한 번 누를 때 우리 두 번 칠 수 있어. 아니 저는 아니에요. 우리 트랜잭션의 우리 저 트래픽이라잖아요. 이게 플랫폼의 밸류나 기업 가치 우리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다 있었는데 다른 거예요. 쿠팡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고 이거는 좀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뭐 이건 이제 토큰 주권 이슈인데 이거는 나중에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이제는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건 이슈가 없는데 발행사 이슈는 있는데 제가 칼럼을 갖다 어디 쓴 게 있어요. 이미 홍콩, 싱가포르, 일본 다 시작이 다 송금업체, 빅테크 이런 데지 은행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홍콩만 지금 스탠다처도 들어왔고 자꾸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토론을 적게 할게요. 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은행 중심 이거는 곤란하다. 먹을 게 많은데 딴 돈 못 들게 하면 누가 이걸 하겠어요. 저래도 안 하지. 혹시 모르는데.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행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고요. 이거는 좀 마지막에 신산업이다. 신산업이냐? 신산업이다. 빨리 가야 되냐? 빨리 가야 된다. 꼼꼼하게 챙기되. 왜? 발행 이슈가 RWA로 해결된다.
토큰 증권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하고 성장할 수 있다. 머니 게임이 아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게 디지털 육성법에다가 IUCO 갖다 넣어주면 되죠. 디지털 글로벌 개막이냐? 예스. 디지털이 되면 사실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데 이때까지 있었어요. 공간적으로 국가 간에 안 됐어. 왜냐하면 카드 시스템이 틀려요. 근데 드디어 이게 뚫려요. 저는 스테이블코인 통해서 온체인상에서 디지털이 이제 글로벌에 시작이 됐다고 봐요. 혁신이라고 썼는데 혁신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얘기했지만 혁명이야. 이미 혁명입니다. 혁명일 땐 혁명적 사고와 혁명적 생각을 또 디자인을 해야지, 입으로는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생각은 옛날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절대 적응 안 되고 절대 쫓아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RW, 레리 핑크가 RW 지금 모든 걸 토큰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성비가 좋잖아. 온체인상에서 하면 시큐리타이제이션 한 것보다 훨씬 토큰화이제를 통해서 실물자산을 갖다 유동성을 만들어주면 시장 확장성과 훨씬 기대 투자성을 높일 수 있다. 다 쭉 쫓아가겠죠. 두 번째 정치적 이유예요. 뭐겠어요? 이렇게 하면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다 미국 국채를 더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로. 이거는 굉장히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나갈 거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CO가 없어도 굉장히 빠르게 프라임 마켓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지금까지는 이게 뭐야? 가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입을 다 다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때까지 수직 시스템이고 수직의 최고봉이 뭐예요? AI예요. 사실 AI 아이러니야. 가장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빅테크 플랫폼이 다 헤쳐먹고 그러면 동물농장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글로벌이 시작이 되면 국가 간에 다 연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 간에는 수평이지 어떻게 국가 간에 종속이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온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블록체인 수평으로. 하이브리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이브리드 비중이 커지냐? 커져요. 왜? 거기에 그 수평 인프라에 점점 올라가는 산업과 기업이 많아지면 뭐겠어요? 거기에 토탈 밸류가 커지겠죠.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가치가 올라가느냐 어떻게 되냐는 얘기 안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거예요. 판단하세요. 중심으로 오면 어떻게 되냐? 디지털 자산 이쪽이. 저는 아까 제가 M0에서 M5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정책 디자인이 바뀌어야 된다. 중앙은행 갖고는 안 된다. 절대 중앙은행만 갖고는 이런 통화나 금정책을 할 수 없다. 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건 M3까지밖에 안 된다. M4부터는 안 된다. M4 이미 나왔다. 리만 사태 안 된다는 걸 이미 증명했어요. 그러면 계속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은 커질 것이냐? 예스, 커지죠. 디지털 통해서 계속 커져요. M5까지 왔잖아요. 디지털 자산, 그죠? 계속 커진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신산업인데 성장률 계속 떨어지는데 잠정성에, 그죠? 당연히 가야 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